오늘은 초등 4학년 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등 3학년 수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학년 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수학에서 학습 부진을 보이고 학습 격차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춰 수학 교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4학년 1학기는 1단원 큰수, 2단원 각도, 3단원 곱셈과 나눗셈,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5단원 막대 그래프, 마지막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먼저 1단원 큰수는 5자리 이상의 수를 학습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4자리 수까지 배웠고 4학년에서는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단위까지 알아봅니다. 조를 알아볼까요? 내용입니다. 2단원은 각도입니다.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평면도형 단원에서 각과 직각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각의 크기, 즉 각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 사이의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하는데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준 단위인 도를 알아보고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합니다. 3학년에서 배운 직각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예각과 둔각을 구별하고 각도의 합과 차 구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각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예각과 둔각을 알아볼까요? 각도가 0보다 크고 직각의 크기보다 작은 각을 예각, 각도가 직각의 크기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곱셈의 의미, 3학년 1학기 때 나눗셈의 의미, 그리고 3학년 1, 2학기 때 다양한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4학년 때에는 좀 더 심화시켜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우고 몇십으로 나누기,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은 3학년 때부터 자릿수가 조금씩 커지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3학년 때 나눗셈을 잘 못하는 아이는 4학년 때 배우는 나눗셈은 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충실하게 학습해야 보다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계산 원리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원은 평면도형의 이동입니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평면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과 같은 도형 변환에 관한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단원입니다. 생활 장면에서 평면도형의 이동이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고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도형을 밀어보고 변화를 알아볼까요? 평면도형의 밀기입니다. 도형을 뒤집어보고 변화를 알아볼까요? 평면도형의 뒤집기입니다. 도형을 돌려보고 변화를 알아볼까요? 평면도형의 돌리기입니다. 5단원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학생들은 3학년까지 표와 그림 그래프에 대해 배웠고 이 단원에서는 막대 그래프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막대 그래프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 유용한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며 실제 그려봅니다. 막대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조사한 자료의 수량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끝으로 6단원은 규칙 찾기입니다. 아이들은 저학년 때 시계 보기, 규칙 찾기, 무늬 꾸미기를 통해 기초적인 규칙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는 소재와 내용의 폭을 좀 더 확장하여 여러 가지 모양, 수 배열표, 덧셈표, 곱셈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을 경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규칙을 찾아 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 다음은 4학년 2학기입니다.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2단원 삼각형,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4단원 사각형,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마지막 6단원 다각형. 저는 재작년 4학년을 지도할 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고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다음으로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지도했습니다. 그 후 도형 파트의 2단원 삼각형, 4단원 사각형, 6단원 다각형 순서로 지도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5단원 꺾은선 그래프를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담임교사의 재량인데 부모님도 가정에서 아이의 수학 교과 공부를 봐주실 때 꼭 1단원부터 순서대로 지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단원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에서 학습한 분수의 의미, 3학년 2학기에서 배운 가분수와 대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원은 분수가 포함된 수의 연산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단원으로 이 단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 학습하는 부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 단원은 삼각형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직각 삼각형을 학습했고 4학년 1학기에서는 예각과 둔각,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삼각형을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하고 여러 가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학습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알아볼까요? 정삼각형을 알아볼까요? 3단원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3학년 때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점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세 자릿수를 도입하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 원리를 알아보고 계산을 익혀봅니다. 소수 두 자릿수를 알아볼까요? 소수 세 자릿수를 알아볼까요? 4단원은 사각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수직과 평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성질을 학습합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각 도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직과 평행을 알아본 후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을 알아볼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마름모를 알아볼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다음으로 5단원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3학년 때 그림 그래프, 4학년 1학기 때 막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4학년 2학기에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마지막 6단원은 다각형입니다. 다각형과 다각형의 이름을 알아보고 정다각형, 대각선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각형을 알아볼까요?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선분은 무슨 뜻입니까? 제 수학 학년별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 도형에서 나옵니다.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말합니다. 이처럼 수학은 앞서 배운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대각선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정다각형을 알아볼까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4학년 수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4학년 1학기와 2학기 수학 교과서를 보며 각 단원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학년부터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나타납니다. 학년은 4학년이라도 3학년 내용을 모르면 그것부터 보충해야 합니다. 수학 교과는 부모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집에서 꾸준하게 공부하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